영작하지 마세요가 첫 번째 1탄이었고요. 오늘은 뭐뭐 하지 마세요 2탄입니다. 뭐게요? Hi there.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여드립니다. 태연쌤 라디오 테라의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들려드렸던 그 영어 회화 잘하기 1탄에 이어서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은 뭐였느냐면 영작하지 마세요입니다. 제가 EBS 라디오에서 Easy English를 2011년에 처음 진행을 맡았을 때 획기적으로 넣은 것이 제일 앞에 첫 페이지에 한글 대화문을 넣은 거였는데 이게 취지가 이 한글 대화문을 영작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어 그 지식으로 실력으로 이런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툭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계속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배우게 되면 이제는 우리말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어만 기억하고 영어로만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도입하신 이제 분들이 이걸 해석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영작하라 하시는데 영작을 하는 순간 영어는 망가집니다. 콩글리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작하지 마세요가 첫 번째 1탄이었고요. 오늘은 뭐뭐 하지 마세요 2탄입니다. 뭐게요? 해석하지 마세요입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말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되실 거 아니고 통역사가 되실 거 아니면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아니 영어를 읽고 해석을 안 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 듣고 이해하는 걸 영어에서는 청취라고 하고 일본어에선 청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청해가 listening에 좀 더 가까운 한자인 것 같아요. 청해는 뭐냐면 듣고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문해력은 뭐예요? 이게 읽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해력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문해력. 그런 능력이 문해력이고 직독직해는 뭐예요? 이건 이제 청크 단위로 해가지고 끊고 끊어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번역가, 통역사들이 하는 거예요. 직독직해는 뭐냐면 덩어리로 끊고 이해하고 덩어리로 끊고 이해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고 관계대명사 있고 뭐가 있으면 막 우리 막 영어는 뒤로 갔다가 이런 누구 뭐 이러이러한 김태현 쌤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덩어리 가면서 직독직해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순간 영어 시험도 사실은 속도가 늦어져서 예, 이건 이제 불리한 거고 영어 회화를 할 때도 해석하는 버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우리말 한글을 참 이상하게 씁니다. TV를 틀면 드라마나 특히 예능에서 자막에 보면 저게 우리말이야? 왜 자꾸 방문한다 그러고 왜 머무른다 그래? 왜 원한다 그래? 우리말로 더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 싹 다 없애기로 그냥 약속을 했나요? 이거는 한글 할 때 사실은 찍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잘 하고 영어는 영어대로 또 잘 하고 따로따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석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제가 4덩어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는 구동사, 덩어리 표현들, 세 번째는 문장,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지문을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네 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을 던져드리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뜻을 얘기하실걸요. 자, 뭔지 보세요.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를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나 볼게요. Visit, stay, want, impress, impressive, surprisingly, please, recommend, make 이거예요. 자, 똑같은 뜻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visit는 방문하다, stay는 머물다, want는 원하다, impress는 인상을 주다, impressive는 인상적인, surprisingly는 놀랍게도, 뭐 please는 제발, recommend는 추천하다, make는 만들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 뜻이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는 맞아요. 근데 우리말로 visit를 가지고 쓴다면 그러니까 How often do you visit your parents?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말스러운 건 뭐예요? 우리말로 했을 때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세요?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뵈세요? 한 달에 몇 번? 이런 말인데 How often do you visit your parents 하면은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방문하세요? visit은 무조건 방문하세요예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되고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안 가본 나라 중에 이제 유럽에 아주 물가도 싸면서 친절하고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 중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 말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언젠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하면 I want to visit Georgia sometime in the future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해석을 해서 저는 언젠가는 앞으로 미래에 저는 언젠가는 조지아를 방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야. 방문하는 게 제가 국빈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나만 이상한 말을 쓰는 거야? 너무 제가 옛날에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너무 한글을 우리말을 제대로 쓰자고 막 거기에 꽂혀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진짜 속이 타서 죽겠어요. 우리말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에서 나오는 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visit는 그렇고, 그리고 stay는 뭐예요? 그러니까 방금 visit는 찾아가 뵙는 것도 되고 정말 방문하는 거면 방문이 맞을 수도 있고 가서 먹어본다란 뜻도 되고 가서 마셔본다란 뜻도 되고 저처럼 조지아를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어. 이것도 visit를 쓰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우리말을 살리면서 visit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1대1로 해석하지 마시고 stay 마찬가지. 머무르긴 뭘 머물러요. 머무른다는 건 사전적인 의미도 어디에 잠시 머무르는 거. 구름이 잠시 쉬어가는 곳 이럴 때 시적인 표현 이럴 때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느 호텔에 묵어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묵어라고 이 묵는다는 이런 아주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이때도 stay를 머물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Which hotel are you staying at?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느 호텔에 묵으세요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호텔에서 머무르세요? 그럼 잠시 머물렀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묵는 게 아니고 숙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해석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런 말도 있죠. 요새는 그럼 미국에 잠깐 다니러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누구 친척분 댁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묵고 계세요? 혹은 누구네 집에서 계세요? 지내고 계세요? 이런 말도 전부 다 stay인데 우리는 stay를 머무르다라고 하고 있어요. 머무르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want는 원하다예요. I wanna do that. 하고 싶다는 거고 I wanna get that 하면 사고 싶다는 거고 I wanna experience that 하면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고 겪어보고 싶다는 거고 이 want를 무조건 원하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웃긴 해석입니다. 하고 싶어, 가보고 싶어,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전부 다 want인데 이거를 전부 다 원하다라고 하는 거 이상합니다. impressed도요. 인상을 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상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 impress는 뭐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을 뵈러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잘 보인다는 게 impress예요. 그러니까 how can I impress them? 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ow can I impress them을 우리말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상을 심어줘요? 아니에요. impressive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이제 미대 나오신 분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 캐리커처 있죠. 그거 만드는 걸 배웠는데 캐리커처를 만들었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선물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 솜씨가 좋으시네요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솜씨가 좋다. 솜씨라는 영어가 있나? 이때 impressive를 쓸 수 있는 거예요. Wow, that's impressive. 이렇게요. 어머, 영어 선생님인데 이렇게 캐리커처를 또 예쁘게 만들 줄도 아시네요. 이럴 때 쓰는 게 Wow, that's impressive. How impressiv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 느낌이 와요. 제가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That's impressive. 인상적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상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1대1 사전적인 해석이 얼마나 진짜 우리말도 망가뜨리고 의미를 왜곡하는지 아시겠죠? Surprisingly를 보면요.
이게 이제 그 광고에서 저는 많이 봅니다. 광고에서 이건 놀랍게도 재밌습니다. 놀랍게 맛있습니다. 막 이런 말이 이제 이렇게 광고 카피로 나오는데 왜 놀랍게를 쓸까 하면은 surprisingly 해석한 거구나. 그래서 surprisingly amazing, surprisingly delicious, surprisingly fun 이걸 직역하니까 놀랍게 재밌고 놀랍게 맛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surprisingly가 뭐냐 의미가 엄청이에요. 매우예요. 그러니까 wow, this is surprisingly fun 하면 이거 엄청 재밌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놀랍게도라고 직역하니까 의미가 안 와닿는 거고 please는 뭐예요? 제발이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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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말로 please는 뭐냐면 뭐뭐 좀이에요. 가장 비슷한 건 뭐뭐 좀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의 의미를 담은 magic word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금 쌀쌀한데요.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close the door. 그러면 제발 문을 닫아주세요가 아니라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줘. 문을 닫아줘. 뭐뭐 해줘 라는 것도 please를 설명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recommend는 추천하다예요. 이 추천하다를 너무 또 지금 우리는 남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약을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recommend를 추천하다라고만 말해야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증상에는 뭐 비타민C를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으시거나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용은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추천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근데 지금 모든 막 유튜브랑 TV에서 뭘 알려주려고 하면 권해주려고 하면 전부 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make는 뭐예요? 만들다? 그쵸? 만들다라는 의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Make friends, make money, make time, make breakfast, make coffee, make a decision, make plans. 다 뭐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만들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밥 해먹고 하는 그런 예능이에요. 그걸 월정액으로 신청을 해서 보고 또 보고 대사를 거의 다 외울 판이에요. 왜냐하면 전 너무 편하네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예능을 보는 것처럼 이런 보고 또 보고 돈 내고 또 보고 막 이래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징글리시를 진행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데 자, 지금 새끼를 빠졌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런 게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다. 그리고 아침을 만든다. 점심을 만들려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직역해서 그래요. 자, make friends는 뭐예요? 친구를 사귀다. make money는 뭐예요? 돈을 벌다. make time은 시간을 내다. make breakfast는 아침을 만든다. 내가 아침 만들게. 아침 만들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아침 할게. 내가 아침 준비할게. 네가 저녁해. 이렇게. 그렇죠? 그게 make breakfast죠. 내가 아침 할게, 아침 준비할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make coffee는 내가 커피를 만들게.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가 어떻게 커피를 만드는 거지? 내가 커피 내올게. 내가 커피를 탈 게도 되고 커피를 내릴 게도 되는데 커피를 탄다고 할 때도 make coffee 하면 되고 이제 brewing을 해도 make coffee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거나 내리거나 전부 다 make coffee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커피를 만들다는 정말 이상해요. make tea도 차를 만들다 정말 이상해요. 그냥 커피 내올게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make a decision,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는 거고 make plans도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풀은 쑤는 거고 죽은 쓰는 거고 부침개는 붙이다. 그죠? 전을 붙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make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망가뜨리기를 우리말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make는 만들다라고만 합시다 하고 이제 정말 세종대왕님이 다시 일어나실 판이에요.
이런 이상한 우리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덩어리인데요. move on,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move on 뭐예요? by the way는요? check out은요? free from은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리는 것 같아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move on, 나아가. 이게 정말 이상한 해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실연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막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러겠죠. Hey, time to move on.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Time to move on. 무슨 말? 나아갈 시간이야? 어디로 나아가요? 어디로? 북한산으로? 뭐 바깥으로 광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move on은 뭐냐면 지금 겪은 거, 지나간 거, 이거는 잊고, 이제는 이거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야지. 네 삶을 살아. 이제 잊어버리고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time to move on 하면 아유 이제 잊어버리고 좀 네 삶을 살아. 또 다른 남자와 제가 지금 진짜 싫어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실라. 아니면 오해하시면 또 어떻고. 아무튼 그 move on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 힘든 거, 아픈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또 네 삶을 살아. 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도 알죠. 사는 사람은 어쨌든 사라져. 이럴 때도 move on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해석이고요. 정말 이상한 직역이고요. by the way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by the way를 뭐 그러나 저러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건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 by the way를 언제 쓰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해석이고 직역인지 아실 거예요. by the way를 제가 가장 여행하면서 많이 쓰는 경우는 이거예요. Hey, how are you doing? Nice to meet you. So how long are you traveling here?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뭐 만나서 반가워. 뭐 얼마나 여행해? 뭐 이런 얘기를 묻다가 Oh, I'm 태연 Kim by the way 하면서 악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by the way는 무슨 말이에요? 막 뭐 말하다가 난 지금 세계 여행 중인데 I'm 태연 Kim by the way.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 맞다. 나 김태연이야. 아, 맞다.가 가장 맞는 말 아니에요? 아, 맞다 말고도 근데 이것도 되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맞다. 근데 이게 by the way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쓰지도 않는 말로 가르치시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by the way는 이런 뜻. 체크아웃을 뉴스나 이 TV 여러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체크하고 체크아웃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체크는 확인하는 거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는 게 체크고 체크아웃은 영상이면 보는 거고 어떤 거면 읽는 거고 읽거나 보거나 그게 체크아웃이에요. Hey, check it out. Come here and check it out. 와서 이거 좀 봐봐봐. 이게 체크아웃인데 누군가가 체크를 체크아웃하고 같은 건 줄 알고 영상 보시죠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건데 확인하라 그래 자꾸. 아니에요. 체크는 확인하는 거고 체크아웃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읽는 거고. 아시겠죠? 이런 실수가 옛날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겨울에요. 왜 이렇게 저도 한 벌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여행하고 어느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돌아올 때 어디에 들어갔다가 그냥 뭐에 홀려가지고 거의 막 진짜 몇백만 원을 주고 무스탕을 사가지고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따뜻하긴 했어요. 그 순간에. 그렇지만 지금 입으려고 이제 팔을 끼잖아요. 그럼 여보세요가 안 돼요. 이게 팔이 안 구부러져가지고 여보세요가 안 되는 무스탕인데 아무튼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스탕이 이 양털로 만든 옷이 왜 무스탕이 된 줄 아세요? 원래는 이게 불어로 무통이에요. 무통. 무통이 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털이라서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이것도 무통이라고 쓰여 있는 그 양털로 만든 그것을 이제 수입하면서 무통인데 이분이 알고 계셨던 게 아마 무스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머스탱 하면은 차. 그죠? 네, 머스탱이 또 뭐가 있지? 차나
우리가 모는 차, 예, 그 머스탱, 뭐 그런 거가 머스탱이고, 이 양털로 만든 이거를 무스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통이 무스탕, 무스탕일 거야. S가 빠졌나 봐. 해서 S를 집어넣어서 무스탕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무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군가가 체크하고 헷갈려서 지금도 자꾸 확인하라고 확인하세요. 제발 방송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자, 영상 보시죠가 맞아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free from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것도 누군가가 직역하고 잘못 해석한 건데 free from은 free 하면은 알코올 free 하면 알코올이 안 들어간 거, 무알콜. 뭐 sugar free 하면은 무설탕. 오일 프리 하면은 그 오일이 안 들어간 거, 뭐 이런 건데, 이 free from을 직역하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who is free from stress? 라고 하죠. 의미가 뭐예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인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육제도가 없고 입시제도만이 있는 무한 경쟁의 나라고 계속 이렇게 가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끝장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때 who is free from responsibilit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누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겠어가 아니라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책임이 있어. 우리가 다 정말 머리를 정말 싸매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정말 전 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이 교육제도는 없고 입시제도만 만연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길게는 막 10몇 년, 15, 16년을 입시 공부만 하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20살 돼 있고 내가 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나라를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드네요. 자, 제가 오늘 해석하지 마세요를 4가지 덩어리로 준비했는데 지금 2가지만 했는데 지금 20분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길면 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그 다음 거, 3번째 거, 4번째 거는 요 다음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얼굴 나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좀 헤어스타일이 정말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제가 모자를 벗을 수가 없는데 모자를 쓰든 머리띠를 하든 해가지고 아무튼 얼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now!